네, 지난 주말 동안 양당의 토론회와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네 분 모시고 대선 경선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공판 이야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희석 전 대변인 대신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예, 장유미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 주말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A조, B조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A조에겐 죄송하지만 B조 토론이 많이 회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A조, B조 전반적으로 토론 분위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아무래도 죽음의 조 이제 B조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아요. 예. 이제 홍준표 이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의 스파크 그리고 나경원 후보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번 한동훈 후보랑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스파크가 어떻게 튈 것인지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예. 처음부터 이제 국민의힘 경선 토론은요. 정책 대결이 아니라 인물 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책 대결이 아니고 인물 대결. 인물 대결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 대선 가면요. 대선에 이제 후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 내에서 그 태스크포스가 다 있습니다. 단 전체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미 돌아간 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느 후보가 나와도 그거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후보가 들고 나서 대표적인 공약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한두 개 굿장을 빼고 나면 정책적으로는 사실 후보가 정해지면은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요 공약들이 전부 다 얹혀서 가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후보들 간에는 서로 이제 인물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과거 행적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기 대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B조가 네, 예. B조가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이제 후보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얘기가 나올 때부터 줄곧 1위로 이제 좀 거론돼 왔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주춤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네. 안철수 후보랑 같은 A조에 있을 때 얼마나 좀 차별화를 하면서 반전을 할 것인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싹 이제 시선을 끌어모으는 그런 화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B조가 다 화제를 다 이제 아쉽게도 가져가 버렸죠. 아하. 전체적으로 A조, B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 선관위에서 아무래도 이제 경선 초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기 위해서 고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관위원 중에서도 20대, 30대들 선관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것저것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흥행에 나름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경선 초반이니까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경선 시작하기도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 옹립론으로 당이 시끄러웠잖아요. 경선에 김이 빠지고 참을 확 끼얹는 일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해서 경선 초반에 나름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금 이준호 대변인께서 인물 중심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경선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각 인물이 이번에 계엄 대선이잖아요. 계엄 때문에 치르게 된 대선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계엄에 대한 입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비전 문제 이런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이제 나름의 생각들을 서로 경쟁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관심을 집중시켰으니까 앞으로 진행될 토론회에서 더 진중한 이야기들 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사실 저희가 뭐 죽음의 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월드컵에서 죽음의 조는 4명 중에 2팀이 올라가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각 조에서 2명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뭐 죽음의 조는 전혀 아닌 건데 좀 약간 관심이 가는 조 뭐 이렇게 조 토론이었는데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죽음의 조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봤는데 네. 죽음의 조가 아니라 웃기는 조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예. 국민의힘은 네. 국민의힘 내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국가관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줬어야 됐고 예. 두 번째로서는 어떤 정치가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되지만 예. 권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당에서 그 인물 대결을 한다면서 밸런스 게임으로 바퀴벌레를 비유해가지고 모 후보는 본인이 그래도 바퀴벌레로 살겠다.
나중에 태어나면 이게 사실은 본인을 희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바퀴벌레로 앞으로 계속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데 그것을 공당인 당이 조장했다. 저는 권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는 이 8명의 후보 중 안철수 의원하고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국가관이 투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가 뭡니까? 나보다는 공동체보다는 국가인데 어떻게 내란을 옹호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6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대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김종대 말씀하신 건 이제 바퀴벌레가 될 것이냐, 바퀴가 되고 싶냐,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 질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장 변호사님. 저는 진짜 실화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정말 이 공당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정당이에요. 예. 지금 내부 경선에 예능적 요소를 끌어들일 때가 아닙니다. 이거 국민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얕잡아 보는 것처럼 오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지난 주말 칼럼도 김순덕 칼럼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능할 때냐고 묻는 칼럼 아니었습니까? 예. 대단히 부적절해요. 주자들한테 묻는 겁니다. 아, 다시 태어나면 바퀴가 되시겠어요? 바퀴벌레가 되시겠어요? 이게 뭘 의도하는 겁니까? 제가 댓글을 보고 다시금 회자되는 풍경이 있었는데 TV조선 9시 뉴스에서 앵커의 칼럼에서 국민의힘을 진짜 꾸짖으면서 딱 1년 전이에요. 라쿠카라차 멕시코 민요를 인용을 하면서요. 그 국민의힘 내부에 바퀴벌레도 우습게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의 어떤 위중함과 위급함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걸 꼬집었던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거 바퀴벌레냐 바퀴냐 이거 자학계의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인신공격성 질문들 이거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행태인 겁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산무 경선이라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긴장도 없고 검증도 없고 흥행도 없는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무풍지대 경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에 이제 좀 관심을 받으니까 좀 배가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아닙니다. 그 칼럼을 얘기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과 사범에 5개 재판받고 있는 분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말이 되느냐라는 칼럼도 부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서로 입장 차이에 따라서 칼럼은 다양한 칼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민주당에게 또 할 얘기 시간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좀 국민의힘 경선 얘기하는 시간이라서 자 지난주 목요일이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언론 소통망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물러섰었는데 이 부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제 한동훈 후보가 질문을 했죠. 이제 신당 논의에 대한 보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경원 후보는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탄핵 선동하는 데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앞장섰다. 안타깝다. 뭐 이런 답변을 들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윤 전 대통령 끌어들이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끌어들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이제 어쨌든 이제 응접을 시키려고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팬덤 있지 않습니까? 그 팬덤이 이제 확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결속력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른 후보와 차별하는 방법은 본인이 이제 개헌 막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다. 그리고 거기에 공은 이재명이 아닌 나에게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거 얘기 논의라고. 네. 그런데 신당 논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신당 논의를 왜 끌어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지 좀 윤석열 대통령 끌어댄 건 좀 맞지 않다. 무슨 말이냐? 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극복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그분과의 관계, 거리라든가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발전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신당 창당은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변호사 두 분이 주도적으로 이제 한 거는 맞고요. 맞고 이제 대학생들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 그러는데 그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지금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아니다라고 하면서 TPO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타이밍과 상황과 장소가 있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대학생들 오히려 스스로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 했는데 그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김계리 변호사 한 분 누구죠? 하고 이제 배의철 변호사 두 배의철 분이죠. 변호사. 예. 이 두 분이 이제 나섰던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당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죠. 당 경선에 이제 시선을 모아야 되는데 예. 분산되는 효과가 생겨버리면은 이거는 우리 당을 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연락까지 해가지고 자제를 이제 요청했던 거고. 자제인데 주말에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도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자제가 되나요? 그러면? 자제를 요청을 했고 예. 그러고 나서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예. 뭐 풍찬 노숙 가신 분들도 있고 거리에 나와서 고생하신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효과에 어떻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매몰차게 하기는 그러니까 네 맘 알겠어. 하지만 밥 먹으면서 좀 자제해라. 이런 의미로 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일단 우리 유재 변호사 하신 말씀 있다고 그래서. 예. 예. 저는 뭐 윤석열 신당 논의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뭐 이준효 대변인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과 이제 달리 진행됐다고 말씀하시지만 4월 19일에 그 신당을 추진하던 변호사 중 한 분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꼭 그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넣어달라고 하는 글귀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 글귀인데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글귀인데 Be calm and strong 그러니까 침착하고 또 강해져라 뭐 그런 취지의 얘기죠. 근데 그걸 꼭 전해달라고 했던 걸 봐서는 과연 이게 해프닝으로 그칠 수준인가 이게 혹시 우리 당의 대선 국면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을 물어보는 건 충분히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기회를 빌어서 그 비캄 앤 스트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부분은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캄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자 일단 누구 장 변호사? 제가 김재현 대변인. 이런 게 노선투쟁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뭐 당대표에 출마한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 나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계 혐의로 파면된 분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비난할 때 30번 탄핵했다. 30명 중에 유일하게 탄핵당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지금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반성은커녕 자기 어떤 죄 이것을 좀 막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지지세를 얻으려고 신당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말도 안 되고 이 신당 논의가 진행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로서 당연히 물어보고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나경원 후보의 이 답변이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심지어 사실은 12.3 내란 때 국회를 버리고 당으로 그냥 가신 분입니다. 국회의원이 다선 의원인데 국회를 져버린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비난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분이 정말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다선 의원으로 활동하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님.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당을 윤석열 대통령이 창당한다라고 하면 대단히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전략이 어려워질 거라는 건 중론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대선 주자로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너 당신 말이야. 이 탄핵을 선동하는데 앞장선 앞잡이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중도 확장성을 가진 멘트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좀 과하다. 나경원 의원이 이걸 선거 전략으로 삼은 것 같은데요. 이게 당내에서는 정말 보수 여신, 보수 아이돌로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 바깥으로 한 걸음만 가더라도 국민 외면받을 겁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신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국민이 분열이 되니까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보수의 분열을 기대할 마음은 알겠고요. 너무 이제 티가 나게 그렇게 한동훈 뭐 후보를 응원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국민에 있는 우파 이제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이 다 이제 우리 우파의 생존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 생각을 깊은 뜻을 가지고 다 판단해 주실 거다.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대변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한민국 국가 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이 다른데 한동훈
후보를 왜 지지하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게 민주당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이제 청년의 뜰에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대신 묻는다 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키높이 구두, 보종 속옷, 생머리냐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단순한 풍자였느냐 아니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한 것이냐. 네. 예, 장 변호사님. 이거는 풍자 아니에요. 풍자는 위트 있고 재미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인신공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키도 큰데 말이야 왜 키높이 구두를 신냐. 아니 주자가 키높이 구두를 신든 키 낮이 구두를 신든 그게 아니 국민 앞에 노선 경쟁하고 미래 비전 밝히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 뒷말은 더 부적절해요. 뭐 보종 속옷 이런 거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 생머리 이런 것도 넘어가겠다. 유치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대단히 이런 표현 써도 된다면 이건 핫질이에요. 저질입니다. 어떻게 국민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당의 주자를 이런 식의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 있죠. 나중에 얘기한 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만 좀 했다고 좀 봐요. 아 그런가요? 이제 지금 커뮤니티나 SNS 보면 이제 2030 M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MZ 세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그 독특한 본인 패션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하는 늘 이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논란도 되고 화제도 되는데 그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 다 이미지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메들린 이제 올브라이트 그 전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요 브로치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독재자하고 마주하면 뱀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하고 평화 협상을 하면 비둘기 모양의 브로치 달고 그다음 북한 관련된 이슈하면 미사일 모양의 브로치 달면서 이미지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이제 후보는 예를 들면 노인정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그럼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단체 사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뒤꿈치 싹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이미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미지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이미지를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히 사진 찍을 때 남들보다 키가 크고 노인들 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칼슘 빠지면 키가 작잖아요. 근데 거기서까지 그렇게 두껍게 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객에 전도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잘 나오는 모습,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치의 내실보다는 겉모습에 치중한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지적이라도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주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이시죠? 네네 대변인이죠. 네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설명한 거고요. 예, 자꾸 그 경선 후보 대변인 토론하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도 이주 대변인님은 이제 다른 후보 진영으로 오셨던 거. 예, 우리 유재 변호사님 반론해 주세요. 예, 저도 제가 반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묘하게. 홍준표 후보는 이제 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갈고 닦으신 당의 대선배님이시죠. 스스로도 대선배로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미지 정치를 언급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미지 정치를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정치권 눈썹 문신 1호인 앵그리버드 홍준표 후보님이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사실 뭐 제 생각에 뭐 진중하게 뭐 풍자거나 아니면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쉽게 하신 얘기인데 그게 저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판에서 나올 얘기인가?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지금 그렇게 계엄 대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참 한가한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각 대선 주자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야 가야 할지 보수를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뭐 관세 협상, 관세 전쟁 대외적으로도 뭐 안보라든가 경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어갈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얼마나 진지하게 자숙하고 성찰해야 하는지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키높이 구두니 보정 속옷이니 이런 얘기들을 경선 과정에서 그것도 당의 대선배님께서 하신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
안철수 보더니 비조 토론에서 자폭 토론이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김기호 대변인도 짧게 언급을 해주시고. 뭐 안철수 후보 자체가 윤석열 정부 공동 창업자인데 예. 뭐 이렇게 당을 이렇게 뭐 비난하고 뭔가 평론가처럼 비판하는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홍준표 후보가 말한 키높이 구두 보정송어 생머리 그 얘기 제가 들었을 때 진짜 불쾌했습니다. 뭐 학창 시절에 정말 어떤 외모나 이런 걸로 아이들 놀리잖아요. 왕따 시킬 때 그런 느낌이었고요. 키높이 구두 보정송어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니 이런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러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아니 내 개성을 표현하고 예. 내가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홍준표 후보님은요. 저는 그 눈썹 문신에 대해서 불법 문신 시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공약으로 꼭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 내일 저녁 7시쯤에 그 4명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그 한 3명 후보가 1, 2, 3위 정도는 여론조사 흐름 속에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4위 자리를 놓고 이제 누가 경쟁할 것이냐. 일각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경쟁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보는 사람 따라 가지고 이제 2강 1중 1약이라는 얘기도 있고 3강 1약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약간 그런 평가 나와요. 예. 근데 1, 2등 하자면 김문수, 홍준표 이제 후보가 될 것 같고요. 예. 3등은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좀 현재 본인은 무난하게 아마 3등 정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이제 어떤 그 경선의 주목도 좀 떨어지고 그 오세훈 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전부 다들 어느 후보가 될지 기다리는 상황으로 딱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예. 그게 자기 표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경원 후보가 드럼통으로 히트 치면서 또 올라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4강에 못 들어갈 때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죠? 그러니까 지지난번에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21%입니다. 예. 그때 홍준표 후보가 24%를 얻었었어요.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예. 2등과 3등을 합치면은 1등이 문재인 후보를 이길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2017년 대선 말씀하시는 2017년 거죠? 지지난 대선을 말하는 예. 거죠. 그렇게 저력이 있는 득표를 얻었던 분인데 이번 4강에조차 못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요. 다음에 당권이면 이제 경쟁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나 네네. 서울시장 이제 이런 도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4강에 못 들어가면은 본인이 다음 스텝 꼬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발언이 억세지고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상황이고 전 뭐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다들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대로 그 네 분이 가지 않을까. 안철수 의원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준희 대변인은 그 나경원 후보의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렇죠. 드럼통이 히트 치면서 나경원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좀 어떤 상승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민주당 보시기 어떠세요, 장 변호사님? 저는 아마 3명 그러니까 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3명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중에 누가 이제 올라갈 것이냐는 중로는 나경원 의원인 것 같아요.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지지자나 당원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지분이 많다라고 보여지진 또 않아서 예.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조금 우위에 있는 건 맞지 않나. 그런데 2인으로 올라갈 때 그럼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만 유지아 변호사께서는 워낙 저희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들이라 제가 예. 뭐 1, 2, 3, 4등을 평가하긴 그러나 예, 1, 2, 3등 안에는 뭐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가 앞서거나 이서거나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 예, 4등은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 싸움인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나경원 후보가 4등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예상은 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훌륭한 분이시고 열심히 지금 파이팅 넘치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데 예. 아무래도 이번 대선도 그렇고 이번 국민의힘 경선도 그렇고 핵심은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선명하게 그 어떤 기준선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자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내에서 가지고 있는 계엄에 대한 입장이 가장 선명하기 때문에 예. 한동훈이냐
한동훈 아니냐의 싸움으로 저는 구도가 정리될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다른 대척점에 있으니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 안철수 후보가 좀 올라온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봐요.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탄핵에 대한 입장에 찬탄 반탄 그러니까 2대2 구도가 되니까 2대2 이제 편대가 나눠지는 구도로 가게 되면 디베이트하는 과정에서 서로 결집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결선가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내심 진출하길 바랄 것 같은데 드디어 한동훈 후보 약간 걱정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예. 우리 국민의힘에 다 소중한 인재들, 네, 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소중한 인재들이기 예,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바퀴벌레 아닌가요? 사랑하는 인재. 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퀴도 있었어요. 바퀴. 그 선택지에 바퀴도 아, 있었어요. 고소 들어오나요? 의견. 예. 김준현 대표님 짧게. 뭐 사실은 뭐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지지율도 좀 높을 뿐더러 그래도 김민전 의원이라든지 친윤 의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의원 주변에 현역 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치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떠나가고 지지율이 떨어져 가는 그 이유를 안철수 의원이 좀 성찰하셔야 되는데 일례로 봐도 한동훈 후보만 보더라도 주변에도 의원들도 있고 많은 셀럽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한 지 이제 1년 넘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후보로 못 들어가면은 앞으로 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철수 후보를 저희가 또 일부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발표를 앞두고 인터뷰를 할 예정이니까 이 한판 승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